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심리 테스트나 검사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고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대병원에서 50만원을 그때 당시에 주고서 대학 교수랑 1대1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밝게 면담을 했던 것 같고 밝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가 고3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 병원에서 약을 타서 한두 달 먹었었는데 이게 그 약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약 때문인 것 같았었는데 저녁에는 마치 뇌가 24시간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저녁에는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점심에는 졸리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됐었고 그렇게 한두 달 먹다가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약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고 여전히 뭔가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딱히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공백 기간에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이라니.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도 안 돼. 나중에 군대는 어떻게 가고 취업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일단 병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아프면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강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생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병명을 인정하는 시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이대병원에서 나왔던 20장, 30장의 종이를 진단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20살부터 25살까지 5년 동안 먹게 됐습니다. 정말 선생님께서 조금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3개월인 것만 같더니 그게 5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된다. 저도 이제 마음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약을 먹고 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지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아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면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군대도 현역으로 갔고 군대 안에서도 매일매일 약을 챙겨 먹었고요. 특별히 아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을 먹음으로써 조금 더 안정화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25살쯤에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끊습니다. 이제는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하다 보니까 5년이나 먹었으니까 충분히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끊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제가 26살, 7살 회사를 다니고 또 힘들었을 때 요가를 하면서 요가 선생님까지도 하고 28살, 9살이 됐을 때 한 4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인생에서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 또 사랑했던 사람과 정서적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삶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가지 직업이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30년 동안 캐캐 묵은 먼지처럼 제 마음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9살에 터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힘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죠.
참, 그때 근데 정말 그런 시기가 3,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불안한 시기에 제가, 또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잠깐 왔었었는데, 그렇게 오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공황장애랑 우울증 약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울증 약도, 공황장애 약도 하루에 3번, 4번까지 먹었었으니까 정말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고, 행복한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지는 것도 많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각오, 그리고 가장 진실된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나의 병명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 관계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더 증폭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남편이 돼야 되고 아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약해지면 또 안 된다 라는 마음에, 그 19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또 다시 발동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엄청나게 강렬한 의지로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네요, 지금. 제가 19살 때 한 달 먹고 약을 임의적으로 끊었을 때, 그리고 25살 때 끊었을 때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 게, 이번에 그렇게 제가 강렬하게 약을 끊고서 또 죽었다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때문에 죽었다가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에너지를 극복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을 때야 비로소 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죽고, 내가 아팠던 모든 기억과 감정과 경험들이 다 죽고 아예 무결한 상태로 됐을 때 그때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강렬한 의지가 필요했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우울증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명상, 요가, 안 해본 방법은 다 없고 진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10년 동안 끊지를 못했었는데, 그 끊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감정의 요소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두려움이라는 크기가 나의 죽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치 두려움이라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형상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리고 다시 이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느낌?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느낌? 그런 각오와 의지로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예후와 경과를 살펴보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물론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스펙트럼인 거거든요. 어떻게 그 기분에서 또 올라올 수 있고, 또 다시 좋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30년 만에 드디어 정신병을 끊을 수 있었고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것처럼 뭐 타다 먹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케어하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10년입니다. 약을 먹다 안 먹다 해서 결국 괜찮아진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너무너무 끊고 싶었고 너무너무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픈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주먹을 꽉 쥐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아요. 주먹을 꽉 쥐니까 뭐 10년 동안 30년 동안은 질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꽉 쥐다 보니까 주먹에 쥐가 난 거예요. 손가락이 마디 하나하나가 피가 안 통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주먹을 쥘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렇게 꽉 쥐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극복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제 자신, 그리고 스스로 약해지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우울증으로 더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아프면 아프다, 또 슬프면 슬프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주체적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병명이 저는 잘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감정을 컨트롤하고 억눌러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을성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프레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압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그 힘이 굉장히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불안으로 나타나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도록 놔둬야 되는데 서프레스 된 게 너무 강했던 거죠, 제 마음속에는. 요게 이제 너무 풀리면, 나사가 풀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조울증이 되는 것 같아요. 산만해지고 ADHD가 되고, 내가 에너지가 너무 증폭이 크고 정돈이 안 되고 컬러풀하다 보니까 그게 사방팔방으로 튀게 되면서 불안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저처럼 너무 주먹을 꽉 쥐면은 깊은 우울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서프레스 하지도 않고 너무 풀어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에너지에 맞게끔 적정하게 그 마음과 감정을 풀어주고 적정하게 조절하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능숙하게 조절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스펙트럼을 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또 극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마인드 파워가 돼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이 아픈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도 보일 것이고, 또 내가 아플 때, 남이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성숙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관점을 바꾸는 힘, 또 다양한 경험을 했던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혜를 나눠주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픔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울증이든 다른 병명이 있든 우선은 아프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거, 아프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아프면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필요할 만큼 내 안에 호르몬이라든지 내가 정말로 아픈 부분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상담, 책, 심리, 강연, 운동, 의지를 가지고 무수히 수많은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을 풀어내고 이해해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영원히 안 아프고 영원히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 말은 아픈 게 뭔지를 알고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으로만, 상담으로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명상과 요가,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됐을지, 어떤 것에 원인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고 강렬한 의지로 했을 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 나오면 어때요?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 상태가 스스로가 힘든 겁니다. 전혀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강렬하게, 또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도 결국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